알겠습니다. 이슈를 좀 바꿔봐서 내일부터 청와대 시대가 활짝 열립니다. 오늘 밤 12시에 봉황기가 개항이 되고요. 내일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요 의미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비정상의 정상화 그리고 아. 비상계엄과 탄핵에 있어서의 회복을 상징적으로 이제 청와대 시대를 예. 열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예산을 갖고 무리하게 용산을 이전했던 윤석열 비상계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역사는 정말 오명을 남긴 건데 그것을 다시 되돌린다는 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금 반년의 행보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정상 궤도에 올랐다. 그리고 다시 한번 청와대 시대를 열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꾀한다는 면에서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네. 보셔요? 저도 비정상의 정상화 생각하긴 했는데 예. 다른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뒷수습의 첫 단계. 오. 뒷수습의 첫 단계입니다. 용산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윤석열 씨가 한 어떤 뭐랄까요 폐악질이랄까요? 네. 그 헛발질의 첫 단계였는데요. 이거를 수습하는 것의 첫 단계, 공간을 옮기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보고 우리 정부가 용산으로 옮기면서 안보나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노출이 됐습니다. 특히 또 서울시의 개발이나 다른 이슈에서 서울 시민들이 굉장한 위기를 겪었고요. 또 정책이나 다른 문제에서도 제한을 많이 겪었고 이태원 참사도 사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옮겨가면서 발생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던 이전의 상태라서 이 뒷수습, 헛발질의 뒷수습의 첫 단계를 시작했다. 이렇게 예.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뭐 알려진 걸로는 일단 대통령은 내일부터 출근이지만 대통령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미 여민관으로 옮긴 걸로 알려져 있고 춘추관의 기자들도 출근을 하고 있죠. 여민 1관의 대통령과 3실장이 집무실을 같이 쓴다. 이 얘기도 나왔고요. 가장 사실 먼저 드는 걱정은 안보 문제입니다. 안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하 벙커를 뭐 용산으로 뜯어서 가지고 갔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이미 많은 대중에게 공개된 곳인데 안전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공개된 청와대였기 때문에 이 안보와 다시 보안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또 비용들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산 이전할 때 실제로 378억 원이 써 있어요. 그리고 다시 돌리는데 지금 259억 원이 써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용산으로 갈 때보다는 119억 원을 세이브하면서 어떻게든 경제적으로도 꼭 필요한 것들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모습은 보이지만 토탈 하여튼 용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삽질을 하면서 지금 637억 원이 정말 우리 세비에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는 이 시점에서의 당연히 보안태세 강화를 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의 그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계기관들이 국가정보원, 뭐 경찰, 군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여러 가지 현장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는지 뭔가 도청은 안 되는지 카메라는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면밀히 점검을 한 이후에 이제야 내일 대통령이 출근하실 수 있는 거고 오늘 밤에 봉황기가 이제 용산에서 내려오는 거와 동시에 이제 청와대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 안전의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여민관 그리고 춘추관 이런 부분부터 이제 보완을 하는 거고 또 관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공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저는 추후에 내년 2월 정도에 오픈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통령이 당분간은 한남동에서 이렇게 청와대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설명은 하고 있는 상태이죠. 예. 그 보안 관련해서 확실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때 이미 난 청와대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밝힌 이후에는 청와대의 관람을 제한하고 이제 보안이나 경호를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철저하게 이미 측정이 됐고 경호는 완벽하게 태세를 갖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우리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 또 청와대 본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민관이라는 그렇죠. 공간, 업무 공간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 부분은 뭐 적극적으로 관광의 대상이 되었던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안전해 보이고요. 또 업무적으로 봤을 때도 청와대 본관과 여민관은 굉장히 거리가 멀다고 해요. 그래서 뛰어가면은 막 거의 500m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500m면은 소통의 거리가 멀어지는데 여민관에 이제 3실장이 모두 있고 대통령도 그곳에서 직무를 보게 되면서 오며 가며 훨씬 더 가까운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업무적으로도 실용적인 대통령의 면모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근데, 예. 용산보다는 훨씬 안전할 거예요. 예. 네.
아니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사실 윤석열 때문에 왜 이 쓸데없는 짓들을 해야 되나, 그리고 굉장히 아까운 혈세를 낭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 좀 무속적인 걸 고려했다 이런 얘기, 명태균 발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내란 특검이 이 얘기했잖아요. 위치적인 특성상 거기 용산에 대통령실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한 계엄이 오히려 실행되는데 가능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 그래서 사실 국방부 있는 데로 들어가 버리니까 국방부도 그러니까요. 엄청 좁은데 거기 안에서 대통령의 보안을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예. 국방부로 합찬으로 이전했어요. 그러니까 합찬은 또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오니까 이제 국방부가 다시 국방부 원래 곳으로 가야 되고 이제 합참이 조금 더 넉넉하게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거기도 지금 보안을 다시 해야 되는 비용이 또 든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비상계엄 하려고 국방부 바로 옆에 있고 합참 옆에 있고 그러면서 용산 기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 대한민국의 뭔가 대통령실의 용산 하면은 이제는 너무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거예요. 비상계엄 하려고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무속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그 청와대에 대한 뭔가 구중궁궐에 대한 우려는 예전에도 있긴 했었거든요. 예. 솔직히 구중궁궐이라는 거는 9개의 담으로 첩첩삼겹 있어서 국민들과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문제 의식은 있었지만 무리하게 졸속 이전을 하면서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사실 그때 뭐 드론도 대통령실 위로 날아다니고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상당한 대한민국의 정말 리스크를 예. 노출시켰던 윤석열 정권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백악관도 가보니까 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이 정말 우리 수석 보좌진들이랑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되는 많은 그런 의미 있는 그런 동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민관도 3층은 대통령, 2층은 이제 3실장, 그리고 1층은 수석들 이렇게 하고 배치해서 언제든지 대통령께서 이제 실장들 부르면은 1분 만에 달려올 수 있도록 그런 동선으로 배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같은 수석과 실장들과 계속해서 디스커션을 해야 되는 일하는 이재명 정부의 그런 소통, 그런 모습을 이번 청와대 세팅에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청와대라는 공간에 들어가려면 입출입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쉽게 어떤 외빈이랄까요? 뭐 아니면은 수석들, 장관들을 부르기가 쉽지 않은 공간이고 들어간 출입 기록이 전부 남습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씨가 박근혜 특검을 했는데 아마도 그때 당시에 그런 기록들 보고 청와대의 문제나 구조적인 특징 같은 거를 잘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용산으로 말씀대로 국방부랑 합참이 근처에 있는 곳으로 옮기면서 후문이나 뒷문으로 쉽게 드나들 예, 수도 오히려. 있었고 예. 또 별도의 또 출입구도 만들어서 본인이 또 주도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그 대통령실을 오고 가는 인원에 대한 통제에도 굉장히 쉬웠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모든 상황들 그 국방과 관련된 것들이 가까이 있어서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구조들 또 부르면 바로 올 수 있잖아요. 국방부 용산에서 대통령실 청와대까지 오려면 네. 바로 부르면 안 오거든요. 근데 국방부도 옆에 있지, 합참도 옆에 있지, 뭐 한남동에 살지 하니까 관저로 채워 하면 바로 올 수 있고 이런 구조들을 윤석열이 원한 것은 아니었나 이런 저 혼자만의 추측을 그런 의도도 하게 있었다. 되고요. 또 실제로도 그 관저나 이 대통령실을 통해서 많은 출입 인원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무튼 두 분께서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 내일부터 청와대 근무를 시작하고, 그리고 임기 내에 2030년을 목표로 세종 집무실 이야기도 했습니다. 요거 일단은 집무실 옮기는 비용이 1,300억 원 든다. 뭐 이거 혈세 낭비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어떻게 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도 세종 이전 그렇죠. 제2의 국회의사당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의 시대는 지금 503특 해서 지방 분권 강화를 또 주요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들이 있습니다. 수도권 너무 집중 강화 때문에 부동산 문제며 여러 가지 인구 밀도의 문제며 인프라에 대한 문제들이 정말 지역마다 너무 차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해서 상징적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한 그런 타임라인을 갖고 계획을 해야 될 텐데요. 비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더 업무의 효율성이 생기는지, 왜냐하면 여러 정부 부처들이 대부분 세종에 있다 보니까
국회도 그리고 대통령실 뭐 국무회의도 매번 왔다 갔다 하면서 KTX 사면서 상당한 교통비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번에 대정 충남에 대한 그 통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중심을 수도권이 아닌 정말 대전 충남이나 세종 이쪽으로의 방점을 찍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그런 추진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어떻게 구현을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논의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2030년까지 대통령 세종 집무실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면서 또 거기 청사진 발표를 했어요. 예. 거기 관련해서 뭐 이제 디자인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 디자인 공개한 이후에 아마 그 세팅과 관련해서 설계가 들어가고 28년까지 설계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준비를 하면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 30년에는 할 수 있을 것이고 대통령도 속도를 내라라고 지금 지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 국가상징구역 마스터 플랜 국제 공모단선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굉장히 구조를 그림을 봤는데 그 주변에 집주 근접 또 그 중간에 거기서 이전하면 일하게 될 공무원들을 위한 뭐 문화시설이라던가 굉장히 복합적인 계획들을 실제로 가지고 있고 국회 이전은 이미 법률이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허언은 아닐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만 하고 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말을 했으면 이미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말씀대로 우리나라는 좀 대통령제가 의원 내각제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과 또 정부의 밀접한 소통이 중요한데 지금은 웬만한 중요 부처들이 세종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소위 길국장, 길과장이라고 해서 의원실을 찾아가기 위해서 출장을 내는 이제 과장과 국장들이 쓰는 비용도 그러니까 출장 비용도 그리고 예. 뭐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낭비가 되고 있어서요. 의사 결정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세종에 내려가서 일을 하게 되면 이미 이전되어 있는 정부 부처들과의 협력이나 이런 것도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두 분 다 보시는 걸로. 오늘 대통령실 이야기를 좀 했으니까 요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에서 한 10명 정도는 차출이 될 것이다. 지금 이제 한번 따져볼게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네, 어. 민정비서관. 민정비서관, 그다음에 김남준 대변인도 있고요. 아, 네, 대변인도. 네. 이렇게 어림잡아 보면 일단 10손가락은 차출될 걸로 보여지는데 요거 어떻게 보시는지. 아직은 확실하게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좀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판단할 사람들이 나눠져 있는 것 같긴 해요.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지사는 뭐 예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예. 명확하고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정무비서관으로서 성남시장 나가는 거는 명확할 그렇죠, 거라고 그렇죠.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김남준 대변인이 인천 계양에 그런 예배를 대통령과 같이 가면서 약간의 그 띄워주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렇게 되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실제로 김용범 전체시장이나 강훈식 비서실장은 출마를 할지 아니면은 이재명 1기에서 계속해서 좀 더 옆에서의 측근 그런 역할을 할지는 지켜봐야 된다. 근데 오늘 또 많은 그 장차관 인선 보고가 있었고 예. 이해운 전 의원이 네. 사실은 뜨겁습니다, 기획예산 그거.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서 예. 왈가왈가 뭐 국민의힘에서는 제명한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이게 통합이다 탕평이다 또는 이 사람을 하는 게 맞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인사청문회 잘 준비해서 통과할 수 있을지까지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해운 전 의원의 입장에서는 나는 보수인이지만 그래도 이재명 정부의 그런 통합의 가치 그리고 경제 국민을 위한 복지 이런 부분에 예. 있어서의 그런 공감을 한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표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재명 2기의 인선들이 계속 갈지 그리고 청와대 시대를 맞이하면서 2026년에 대통령실의 멤버들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네. 다 연관돼가지고 지금 다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의원님 대단하십니다. 오늘 있었던 장차관급 인사까지 연결지어서 말씀해 주시고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26년 저는 우리가 10명 남짓의 많은 함약병들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네. 우리 대통령실을 거치면서 민주당 인사들이 행정 경험을 쌓고 더 뭐랄까 성장한 인재로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나가시면 또 그 자리를 그만큼 또 새로운 분들이 채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실이 어떤 우리나라 국정 운영을 경험하고 또 일을 실행해 나가게 되거든요. 그만큼 또 우리 민주 진영의 인재들이 늘어나고 인력풀이 늘어나는 것이어서 저는 많은 회전과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고 많이들 나가셔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후광 효과의 부작용은 없을까요? 저는 선거는 후광 효과도 물론 있지만 결국에는 본인들의 자질의 문제이고 본인들의 선거 전략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원툴로 선거를 치를 수는 당연히 없고요. 그 후보가 자기가 준비가 잘 되고 그 지역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있을 때 그것을 반영해서 선거가 되는 것이지 후광과는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원래 정치인들은 돌고 도는 게 맞아요. 아. 그리고 선거에 출마하고 도전하는 거는 정치인으로서는 올바른 도리라고 보이는 네.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그런 정부의 그런 역량을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사람에 의존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런 턴오버를 하면서 더 좋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좋은 경험과 함께 사회 공헌 그리고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이기 정부로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응원을 드립니다. 네, 일 잘하는 정부의 일꾼들 실력으로 승부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정찬 언니들 여기까지 할게요.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님, 박수빈 민주당 서울시 의원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타타타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